네, 오영규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영규 의원께서 우리가 흔히 통계를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걸 가지고 늘 말씀해 주십니다만은 오늘은 이 소위 취업 유발계수라고 하는 것이 불러일으키는 착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다고 저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 주실 얘기. 예, 취업 유발계수. 이게 정말 자주 쓰는 용어인데 이게 어느 쪽에서 취업이 잘 유발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은 산출액 10억 원당 얼마의 고용이 일어나느냐 또는 취업이 일어나느냐 또는 직간접 효과를 다 합쳐서 얼마의 취업 유발 효과가 생기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출액 10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장의 생산량이라든지 농업 생산량이라든지 예. 10억 원어치가 생산되면 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GDP 10억 원당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억 원당 일자리가 몇 개 생기느냐. 뭐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최종 수요, 뭐 산출액, 부가가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그거는 그 분야의 GDP가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취업이 얼마 되느냐 또 그렇군요. 간접 효과까지 합치면 취업 유발 효과는 얼마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는 취업 유발 개수가 높으면 좋다. 예.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틀린 주장이라는 거죠. 뭐 비근한 예로 오늘이 어제였나요? 그 예. 건설산업연합회에서 이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에서 SOC가 대폭 줄어든다는 이런 소식에 건산연에서는 큰일 났다. 이거 취업 유발 효과가 높은 건설업에 이게 줄어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뭐 좀 약간 좌파 성향의 민간단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건설업의 취업 유발 효과는 농림어업이나 무슨 사회복지 서비스보다 훨씬 낮은데 뭐 그리고 또 건설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나 또 뭐 그 고령자들이 많은데 무슨 소리냐 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합니다. 건사년도 약간 과장이지만은 또 이 민간 이 단체도 이 취업 유발 효과를 약간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취업 유발 개수 부문별로 예. 통계가 참 볼까요? 예, 잠깐 보시죠. 자, 그 파란색 그 막대가 취업 유발 개수고 그 다음에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취업 개수입니다. 취업 개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가가치 10억 원당, 다시 말해서 그 GDP 10억 원당 유발되는 직접 고용자, 취업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취업 유발 개수는 직접 고용자 플러스 그 다른 연관 산업의 간접 취업자까지 합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려면 파란색을 보는 게 맞겠군요. 파란색을 보시면은 직간접 효과가 얼마냐 보는데 예. 뭐 보시다시피 가장 높은 것이 농림수산업이죠. 예. 그러니까 농림어업이 많이 고용한다는, 아니 많이 취업자가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은 이제 사업 지원 서비스. 사업 지원 서비스라는 거는 뭐 청소, 용역, 뭐 인력 파견 이런 걸 뜻합니다. 그다음에 음식 숙박업 잘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 및 기타 서비스는 뭐 연극, 음악 공연 같은 이런 쪽의 얘기고 도소매는 이제 유통업체들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식료. 예. 보시면은 요 앞에 5개를 보시면은 특징이 그 전체적인 취업 유발 개수와 실제 직접 취업자를 뜻하는 취업 개수 간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뭐 1.2배, 1.3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음에 음식료 여기서부터 이제 제조업 쪽에 속하는 것인데요. 음식료를 보시면은 취업 유발 개수는 18.3명입니다. 부가가치 10억 원당 18명을 고용한다. 적지 않죠. 적지 않은데 취업 개수는 3명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고용은 3명밖에 안 되는데 그 간접 효과까지 따지면 18.3명이 나온다는 얘기죠. 예. 다시 말해서 직접 고용 그 뭐 음료업체나 식품업체 공장에서 고용하는 인원은 뭐 10억 원당 3명인데 18.3명이라는 거는 거기에 납품하는 농어민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이 간접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효과가 18.3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제조, 운송 장비는 뭐 자동차를 뜻하겠고요. 화학이나 전기전자, 1차 검색 쪽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취업 유발 개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쪽 서비스업이나 농림산업에 비해서 이런 걸 보면은 이걸 갖고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제조업은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 제조업은 취업 유발 효과가 낮으니까 서비스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근거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요거 관련해서 요 표를 잠깐 보시면은 요 한국은행에서 6월달에 산업연관 분석에 나온 표입니다. 아, 이 배율이 있군요. 예, 그래서 배율을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2013년에 취업 개수와 취업 유발 개수 배율을 보시면은 농림수산품은 1.3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접 고용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직접 자기가 논밭에서 일해서 버는 것이 주된 생산 그 방법이지 고용을 하는 효과는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음식 숙박업이 1.5배. 쭉 보시면은 밑에 가시면 석탄 및 석유 제품 보면 17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건 10억 원당 직접 취업은 0.1명, 한 명도 취업이 안 되는데
취업 유발 개수 간접 효과까지 하면 1.7명이니까 예. 17배. 이건 뭐 이제 숫자상의 17배니까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밑에 화학 제품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적어도 한 서너 배에서 6배까지는 이 취업 유발 예. 개수가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평균은 2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우리가 한계가 있는 사회적 자본을 배분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심지어 청와대 회의 같은 데서조차도 또는 우리 기획재정부면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런 데서 얘기할 때조차도 취업 유발 개수가 야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뭐하냐. 그 뭐 10억 투자해봤자 일자리가 뭐 0.7명이다. 그러니 서비스업 이런 데 10억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냐. 그렇죠. 그걸 실업대책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까? 자, 뭐 얼핏 그러니까 직관 대중의 직관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정책 당국자도 일단 일자리 숫자를 늘리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강할수록 이런 숫자를 더 강조를 하죠. 예.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은 이 취업 유발 개수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생산성의 역수다. 그러니까 예. 생산성이 낮을수록 취업 유발 개수는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을수록 취업 유발 개수는 낮아진다. 다시 말해서 10억 원의 부가가치를 올리려면은 몇 명을 투입해서 10억 원을 만드는 게 생산성이 높겠어요. 당연히 적은 숫자로 많이 생산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은 분야겠죠. 사실은 생산성이라고 지금 얘기하지만 임금이죠. 뭐. 그렇죠. 생산성은 그러니까 뭐 임금에 비례해. 취업 유발 개수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임금이 낮든 아까 보시듯이 그 사업 지원 서비스 같은 거, 뭐 예. 말은 거창하게 사업 지원 서비스지만 청소 용역 인재 파견, 인력 파견입니다. 예. 그런 거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용역회사 직원들 몇 분이나 받습니까? 결국 말로는 정책 당국자들이 말로는 일자리 창출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행동은 일자리 숫자 늘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라는 그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사실은 비효율적이고 국민소득 5,000달러 수준의 일자리로 돈을 낭비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위에서 좋은 일자리들이 생겨서 스필오버가 되고 뭐 또 좋은 말이 있잖아요. 뭐 트리클 다운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그렇게 되어야 이게 정상적인데 자, 아까운 돈을 이제 엉뚱한 데 내버리는 거죠. 그림 하나 더 보시면은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최종 수요 항목별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취업 유발 효과가 높았는지 나타내는 건데요. 소비 측면에서 지금 맨 위에 2013년 55.2명입니다. 10억당 55.2명이고. 아, 이것도 10억 단위군요. 예, 그렇습니다. 투자는 18.7명, 수출은 26.1명.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예. 이 소비 진작을 해야 된다라는 논거로 또 이것이 이용이 됩니다. 예. 근데 수출은 앞서 보여드신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그 취업 유발 효과가 낮아지다 보니까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건 다시 말해 생산성이 높아져서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수출에서는 일자리가 안 나온다. 이제 내수에서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 내수 서비스, 소비 뭐 이런 예. 쪽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오류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쭉 쌓여서 우리 정책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 일자리 오케이 그러면은 취업 유발 개수가 가장 높은 그 쪽으로 가자면 젊은이들을 전부 농촌으로 보내는 게 맞는 답이죠. 예. 농촌에 보내거나 사업 서비스, 뭐 파견업, 청소 용역 이런 거나 해야 되는데 참 아니, 그런 경제학이 말이 되는 경제학인지. 아니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예. 일자리 중요하다는 건 100% 이해를 하지만은 정부가 고용 확대 명목으로 어떻게 바꿨습니까? 세액공제 방식을 예. 임시 투자 세액공제, 투자 많이 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던 데서 이제는 일자리 창출, 고용 세제로 바꿨죠. 그렇죠.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입니다. 고용 예. 투자가 돼야만 세액공제를 많이 받죠. 그러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정말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말 참 우리가 돈을 아껴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오히려 생산성이 낮고 임금도 낮은 쪽에 허투루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엉터리 경제학을 어떻게 참 때려 부숴야 되나 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 번은 무슨 뭐 참 중요한 회의에 가서도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회의에 가서도 그런 얘기들이 난무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참 가슴을 쳤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일자리에 대한 갈증 심하죠. 특히 이제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다 농민 만들고 나면 제대로 된 일자리는 결국 따지고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에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거밖에 예.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고 오히려 생산액당 취업 유발 개수가 낮은데 투자를 해야 그게 이제 흘러내려오죠. 밑으로 투자하면 절대로 흘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 트리클다운이 얼마나 되느냐, 뭐 효과가 적다는 얘기는 있지만 밑에 투자하면 아예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림업이라든지 사업 서비스 일자리를 늘려놓으면 국민소득이 이제 점차 내려가서 나중에 5,000달러로 내려가는 거죠. 뭐 그렇게 투자했으니까 사회적 자본을. 저는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공부가 좀 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보는 환경 보시겠습니다.